직관의 법칙. 리더는 직관을 통해서 사물을 평가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리더인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감각, 세상을 보는 눈,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직관력을 가진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의 직관력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직관력에 대해서 한번 집중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학생. 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인데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인데, 이 시어도는 1858년생이고 프랭클린은 1882년생이에요. 시어도 루즈벨트가 26대 대통령이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2번째 대통령. 그래서 시어도는 공화당이었고 프랭클린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했는데 같은 6대조 할아버지를 둔 12촌 관계예요. 12촌 형제 관계, 먼 친척인데 두 분 다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32번째 대통령이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임기 동안의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아주 유명한데요. 미국의 대공황. 그래서 미국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이 실업자였고 홈리스가 말도 못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진주만 폭격 그것도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대공황과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던 20세기의 그 중심 인물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경제 정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연합군에.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번성하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임기 4년제 대통령 2번 해요, 재선으로. 그래서 8년 하고 물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닌데 관례상으로 재선까지만 해라, 8년, 4년 플러스 4년 그랬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금기를 깨버리고 4선에 당선을 해버려요. 대통령이 되고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4선까지 했다가 4선은 이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독일이 패망했던 그 1945년 5월이죠. 5월인데 한 달 못 돼서 4월 달에 갑자기 죽었어요. 아주 그것도 좀 특이한데, 그래서 러시아가 독살을 한 게 아니냐, 소련이 독살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루머도 퍼지고 그랬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여튼 그 4선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이 재선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법률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인물이었고,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별칭이 테디예요, 테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네. 그런 분 계세요? 테디베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디베어. 테디베어라는 게 아주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네. 테디베어라는 게 이제 그 곰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곰 사냥을 하다가 그 다친 암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에 테디베어라는 그 별칭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테디베어가 됐는데, 테디베어 그 곰 인형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테디베어하고 현대의 테디베어하고 점점 그게 변모돼 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루즈벨트 대통령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세계를 움직였던 그 강력한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죠. 오늘 마침 그 리더의 직관력을 공부하는 시간에 그 리더의 직관에 대한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가장 유능한 리더는 하고자 하는 바를 수행하는 이 뛰어난 자질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옆에 둘 수 있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사람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 충분한 자기 절제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절제력을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크게 얘기를 했는데, 이 탁월한 감각이라는 게 그 시대 감각과 이 환경이나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 그 다음에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 이 두 가지죠. 탁월한 감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자기 절제력, 이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오늘 이제 리더의 직관력에서 그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은 이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에 추가해서 본능과 그 밖의 이 다른 무형의 요소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직관이라는 게 이 위대한 리더들을 단순히 좋은 리더들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직관력, 리더가 직관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리더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직관력이 있으신가요?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무형의 요소들에 대한 가치를 두면서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 상황을 읽고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탁 어떤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운동 경기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농구, 뭐 야구, 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 스포츠 경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 감독과 코치들이 시합에서 보이는 그 직관력이 있어요. 이 직관력은 이제 학습된 직관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더들이 보여주는 그 직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모든 것을 리더십 직관에서 보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읽고 또 거기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이 본능,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면은 이제 리더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5가지죠. 5가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이 리더십 직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난 직관력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고난 능력과 학습된 기술이 결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직관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눈이 늦게 띄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 공부, 연구를 통해서 이 직관력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둘이 이제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리더십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형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형태가 없는, 무형이라는 게 이제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무형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직관이라는 게 리더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5가지의 무형의 리더십 요소들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 상황. 그러니까 situation인데요. 상황. 어떤 situation이든지 간에 이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밀한 사항들을 포착해낸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CEO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다. 회사에 돌아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영접을 받으면서 빌딩 1층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사도 하고 뭐 분위기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의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직관력을 가지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리더는 추세를 읽는다. 이제 트렌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트렌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다 큰 그림의 일부로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리더와 이 팔로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더는 자원을 읽는다. 리소스가 나왔는데 리소스. 그러니까 리더와 평범한 사람 간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제 자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하고 리더하고 뭔가 사람과 사물 또 어떤 상황을 보는 태도와 눈이 다르다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만 이 리더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리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든가 재료나 기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그 자원, 이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인데요.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데 리더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람이 참 큰 재산이 된다, 자산이 된다 이걸 생각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직관력이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더는 사람들을 읽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읽는다. 이 직관적인 리더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가 뭔지, 원하는 바가 뭔지, 또 걱정과 두려움이 뭔지 이거를 알아챈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오늘 이제 미국 대통령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있는데 이 존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리더십인데 정치 리더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여보시오. 당신이 만약에 어떤 룸으로 들어갔는데 정치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정보를 빼나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고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당신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리더의 직관력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상담하면서 어떤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에 탁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은 계약서에 사인할 사람이다. 오늘 뭔가가 이루어질 그런 찬스를 부여해 줄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 알아챕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끝까지 사인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나가는 사람, 그걸 이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직관력이 부족한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읽는다는 거죠.
훌륭한 리더, 직관이 강한 리더는 자신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라든가 자기 자신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들, 기술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불안한가 평온한가 자신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직관력이 없다고 하면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100%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커다란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더로서 또 직무를 수행하는 그 회사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이제 리더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 계속 읽는데 무엇을 읽느냐 하면은 리더는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는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앞으로 이제 이게 트렌드가 앞으로 이제 어디로 발전하게 될런지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도 상황을 통해서 이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제 추세를 읽는다. 세 번째는 이제 자원을 읽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떤 인재를 어느 정도 동원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는 사람들을 읽는다. 그래서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와 10년, 20년 계속 그 우정을 이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배신할 사람인지 이걸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읽는다.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다짐도 갖고 자기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 직관의 그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더의 그 직관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리더십 직관의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수준의 이 리더십 직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출발 수준이 높든 낮든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향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사람들의 리더십 직관 수준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고난 리더예요. 타고난 리더. 어떤 사람들은 이 타고나는 거예요. 뛰어난 리더십의 능력을 타고나.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동물 마냥 동물들은 그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는 거 뭐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마냥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뛰어난 리더십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지 영향력이죠.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리더 노릇을 하는데 골목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골목대장. 그래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다른 아이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골목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거기에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애가 뭐 어디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전에 오래전에는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3학년 때부터인가요? 아마 4학년 때부터인가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타고난 리더입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리더십의 직관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계속해서 이 직관력을 개발하면
연구 노력해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개발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리더십 직관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타고난 리더였고 두 번째는 개발한 리더입니다. 개발한 리더. 뭐 자기가 갖고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 직관력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리더로서 태어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리더십의 직관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 연구를 통해서 이 리더십의 직관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학습된 직관이라고 그러죠. 학습된 직관. 타고난 직관이냐 학습된 직관이냐 뭐 이거를 뭐 구분을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직관력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참 좋은 거죠. 참 좋은데 눈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사오정이라는 말도 쓰고 예전에는 형광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없는 사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아까 말처럼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패망시킬까 하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직관력이 부족해 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의 경우도 개발하면 돼요. 직관력을 개발하면 되는데 충분히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연구하지 않는다,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을 그 부족한 상태에서 약점을 가진 상태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타고난 직관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된 직관인데 세 번째는 꽝이에요, 꽝. 가능성이 없는 사람.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리더인데 리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직관력이 없을 뿐더러 또 성장 발전할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타고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성장하고 자기가 개발하면은 성장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리더십의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욕조차 없는 거죠. 이 직관이라는 거를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것을 개발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는 이 직관의 법칙을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거의 그 자동적으로 이 직관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버튼을 눌러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순간적으로 탁 뭐 머리가 돈다 그러잖아요. 회전이 되면서 그래서 문제를 측정하고 해결책이 척척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원칙들은 변하지는 않지만 그 원칙들의 이 적용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죠. 리더와 어떤 사람이 리더냐, 또 리더와 팔로워가 놓여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이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 리더십의 원칙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것을 왜 써먹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르니까. 리더십의 원칙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구성원이 다르니까 벌써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연결점, 그게 직관력이라는 건데 이 직관이 없으면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리더십을 배웠는데 리더십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직관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리더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것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리더로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리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요. 정치에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왜 리더를 꼭 그 정치인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 가정의 가장이다 아니면 주부다. 이런 사람도 하나의 리더죠. 소그룹의 리더, 가정의 리더란 말이에요. 가정의 리더. 교회 집사다. 집사도 청지기로서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엄청난 리더, 그 레벨이 높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리더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과 그 조직 속에서의 리더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또 리더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리더고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이 필요한데 관심을 안 갖고 엉뚱한 생각이라든가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직관의 법칙에 관심을 갖고 직관의 법칙에 관심을 갖고 이 직관력을 개발하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